591번입니다. 원소의 개수가 3인, 원소 개수가 3개인 집합에서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0과 5를 제외한 집합에서의 나머지 원소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이 집합에서는 원소가 3개래요. 3개인데 지금 가 조건에서 0과 5는 집합에서의 원소라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이 나머지 하나의 원소 x라고 할까요? 그 원소 x를 구해 달라는 거죠. 자, 그러면 0과 5는 원소니까 벌써 가는 사용했고요. 나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x 값을 찾아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P가 S의 원소이고 Q가 S의 원소이면 그랬죠. 그러면 P가 될 수 있는 수는 0이나 5나 X가 될 수가 있고 Q가 될 수 있는 숫자도 0이나 5나 X가 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그 두 개를 더한 것도 S의 원소라고 합니다. 이때 P와 Q는 다르다고 하네요. 저 0일 때 0이고 0일 때 5이고 0이고 0일 때 0이면 안 되고 5일 때 5가 되어도 안 되고 X일 때 X도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여기가 만약 0이라면 얘는 5나 X가 되어야 되죠. 저 그럼 0일 때 5와 더하면 5가 되니까 원소는 맞죠. 0일 때 x를 더해주면 x니까 x의 원수도 맞잖아요. 그럼 5와 0을 더해도 5니까 맞죠. 5와 5는 더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5와 x를 더하면 5 플러스 x잖아요. 그러면 이 5 플러스 x가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S의 원소가 되어야 되니까 5 플러스 X가 바로 0이 되거나 또는 5 플러스 X가 바로 무엇이 되면 되겠다? 5가 되면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x는 마이너스 5일 수도 있고 또는 x는 0일 수도 있는데 자, x가 0이 돼버리면 원소가 0, 5 두 개밖에 되지 않죠. 따라서 x가 0이 아니라 나머지 하나의 원소는 무엇이 되어야 되겠다? 마이너스 5가 되어서 바로 s 집합이 0과 5와 마이너스 5의 원소로 구성되는 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S의 나머지 원소는 무엇이라고 말하면 되겠다? 마이너스 5라고 말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592번입니다. 자, 집합에는 다음과 같이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나 있는데 x와 y는 자연수입니다. 자, 그런데 원소가 바로 행렬로 돼 있죠. 자, 이행 이열인 2차 정사각 행렬입니다. 맞나요? 자, 그럴 때, 자, 지금 일행 2열과 이행 1열, 즉, 부대각선은 0으로 되어 있고, 주대각선에 있는 바로 성분이 3x와 바로 2의 y제곱, 즉, 3의 배수 형태죠. 자연수니까 3의 배수 형태고, 여기는 2의 거듭제곱 형태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원소들만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집합 A가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자, 기역, 니은, 디귿의, 자, 참거짓 문제인데요. 자, 이렇게 P가 A의 바로 원소이고, Q가 A의 원소이면, 바로 P와 Q의 바로 이 두 행렬을 더한 것도 집합의 원소가 되는지를 찾아보라고 하죠. 자, 이 PQ는 행렬이니까, 보통 행렬의 이름은 바로 대문자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소문자가 아니라 행렬의 이름이기 때문에 대문자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PQ가 집합이 아닙니다. 원소 기호이기 때문에 바로 이 A 집합 안에 있는 이런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바로 행렬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는 자, P를 하나 정해 볼까요? P 행렬을 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자, 여기 3x 0, 0, 2의 y 제곱이 있는데 자, 여기서
3a라고 나타내 보고요. 0이고 0이고 여기는 바로 2의 이렇게 b제곱 형태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Q라는 행렬은 자, 다르게 표현해야 되니까 자, 여기는 3C라고 할까요? C라고 하고 0이고 0이고 여기는 2의 D제곱 형태라고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조건과 마찬가지로 바로 A와 B와 C와 D는 모두 다 자연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되나요? 그러면 기억은 이 두 행렬, PQ 행렬 두 행렬을 더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P와 Q 행렬을 더하면 성분끼리 더해주면 되죠. 3A와 3C를 더할 때 3으로 묶어낸다면 A 플러스 C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고, 자, 여기는 0이 되겠죠. 1행 2행은 0이고, 2행 1열도 0이 되고요. 2행 2연은 2의 b제곱 더하기 2의 d제곱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행렬도 바로 이 A 집합의 바로 원소가 되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행 1행 2열과 2행 1열은 0인 성분이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1행 1열은 자, 원래 3의 배수죠. 그러면 3에다가 A 플러스 C를 한 것도 A와 C가 자연수니까 3의 배수가 맞죠. 자, 그런데 이행 이열은요, 2의 거듭 제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 2의 b제곱 더하기 2의 d제곱은 2의 거듭 제곱으로 표현될 수 있나요? 표현될 수도 있고, 표현이 안 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b가 1이고요, d가 제곱이라고, d는 2라고 생각한다면, 제곱이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얘가 6이 되니까 6은 2의 어떤 거듭제곱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나요? 나타낼 수가 없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모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말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B가 2고 D도 2라면 바로 4 더하기 4니까 8이 되죠. 8이면 2의 세제곱 형태로 바로 2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지만 또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수 없을 때도 있으니까 바로 이건 항상 원소라고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니은은요, P는 A의 원소고 Q가 A의 원소. 이번에는 두 행렬 PQ를 뭐 해봐 달라? 곱해봐 달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PQ 행렬을 우리가 곱해 보면 P 행렬은 3A 0, 0, 2의 b제곱이 되고, 자, q 행렬은 3c의 0, 0, 2의 d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이 두 행렬을 우리가 지금부터 곱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곱할 때는 1n과 1열을 곱하면 3, 3은 9ac가 되겠대요. 1n과 2열을 곱하면 0이 돼버리죠. 2n과 1열을 곱해버리면 0이 돼버리죠. 2n과 2열을 곱해버리면 자 2b제곱과 2의 d제곱을 곱해야 되니까 2의 b 플러스 d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PQ 행렬을 곱한 것은요, 우리가 다시 볼 때, 이 9AC는, 자, 3의 배수가 맞나요? 3으로 묶을 수가 있죠. 3으로 묶으면 3AC가 되니까 바로 3의 배수가 맞고, 2의 2열도 2의 B 플러스 D 제곱 형태가 되니까 2의 거듭 제곱이 되죠. 따라서 이 행렬은 바로 A 집합의 원소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더할 때와 곱할 때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나씩 체크해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디귿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디귿은 P가 A의 행렬일 때 P를 K제곱했죠. P를 K제곱 행렬을
여러 번 곱했잖아요. 그죠? 자, 그것에다가 다시 또 몇 배? 실수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니은에서 두 행렬을 곱하면 A 집합의 원소가 된다고 했죠. 따라서 니은에 의해서, 자, by 니은에 의해서 이 P가 A의 A 집합의 원소이면 P의 K제곱, 즉 P를 여러 번 곱한 이 행렬도 A의 원소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맞습니까? 자, 따라서 이 P의 K제곱에 곱한 것을 원소가 되니까 거기에다가 또다시 똑같이 실수배를 해주는 것도 A의 집합 A의 원소가 되도록 하는 그 100 이하의 자연수 K를 구해봐 달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P를 여러 번 곱한 바로 P를 여러 번 곱한 행렬도 A의 원소가 된다고 우리가 니은에서 했기 때문에 자 P의 K제곱 행렬도 자 바로 3의 배수 그리고 0, 0 그리고 2의 B제곱 형태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에다가 바로 실수배 얼마를 하겠다? 바로 K배를 하겠다는 거죠. 따라서 K의 PK 제곱은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성분에다가 K를 곱해주면 되죠. 따라서 여기는 3의 K가 되고 자 0을 곱하면 0이고 0을 곱하면 0이고 2의 B제곱에다가 K를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A의 원소가 되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1행 1녀는 어떻습니까? 바로 3의 배수가 되는 거죠. 3 곱하기 AK. 여기서 물론 A와 B는 동일하게 뭐가 되니까 자연수이니까요. 바로 일행 1년은 3의 배수가 될 것이고 물론 K 또한 여기서도 자연수가 되겠죠. 이 K도 자연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바로 이 2행 2열에 있는 K 곱하기 2의 B제곱이 바로 어떤 형태가 되면 된다? 2의 거듭제곱 형태가 되면 된다는 말이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바로 이 2의 B제곱은 거듭제곱 형태가 되었으니까 이 K 자체가 어떻게 되면 되겠습니까? 2의 거듭제곱 형태가 되어버리면 자, 지수끼리 더하면 바로 2의 거듭제곱이 되겠죠. 그게 또 니은에서 2의 B제곱과 2의 D제곱을 더하면 2의 B 플러스 D의 제곱이 되어서 얘도 2의 거듭제곱이 되었잖아요. 그러니 K는 바로 2의 거듭제곱 형태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1을 대입하면 2인데요. 여기에 조심할 거 0을 대입해도 되겠습니까? 0을 대입해도 자 K가 자연수니까 0을 대입하면 2의 영제곱 얼마 되겠습니까? 1이 되어서 자연수가 되죠. 따라서 여기 네모에 0을 대입하는 것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0을 대입하면 1이고요. 1을 대입하면 2가 되겠죠. 2를 대입하면 4가 되고 3을 대입하면 8이 되고 4를 대입하면 16, 5를 대입하면 32, 6을 대입하면 64, 7을 대입하면 128이 되어서 100이 넘어서죠. 그죠? 따라서 이때 바로 K가 될 수 있는 수는 1, 2, 4, 8, 16, 32, 64로 전체 몇 개가 된다? 7개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바로 이 K 곱하기 2의 B제곱이 2의 거듭제곱이 되기 위한 바로 이 K 값은 7개가 나오므로 바로 이것도 참이 되어서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행렬 문제가 나왔는데, 자, 이렇게 조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자, 선생님이 푸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앞으로 이런 유형이 나왔을 때도 자, 잘 참고해서 볼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593번입니다.
자, 전체 집합류는 0에서 30까지의 바로 이 자연수 및 0을 포함한 31개의 원소가 있습니다. 이 전체 집합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A라고 했죠. 그러면 바로 2의 31가지, 즉, 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31제곱을 한 다음에 공집합이 아니니까 이를 빼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집합 A는 무수히 많지는 않지만 아주 많은 바로 부분집합이 생길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이 집합비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해두었습니다. 원소는 b인데요. 이 b라는 것은 a제곱 플러스 1을 3으로 나눈 나머지라고 했죠. 자, 이 수를 3으로 나눈 나머지는 0 아니면 1 아니면 2가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b가 될 수 있는 수는 0, 1, 2, 3개 중에 한 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b를 찾기 위해서는 바로 a제곱 플러스 1을 3으로 나누어야 되는데 그 a가 바로 집합 a의 원소라고 합니다. 즉, 집합 A의 원소, 즉, 집합 A는 이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중에 하나겠죠. 그죠? 그것을 바로 그 원소 중에 하나를, 그런 부분 집합 중에서 바로 원소 하나를 가지고 왔을 때 그 원소를 제곱해서 1을 더한 수를 3으로 나눈 나머지 0, 1, 2가 바로 B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B집합의 원소 개수가 바로 한 개뿐이래요. 그러면 그 말은 0 아니면 1 아니면 2가 된다는 말이겠죠. 그렇게 되도록 하는 이 집합 A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가장 많은 집합을 X라고 할 때 바로 그 X의 원소의 개수, 즉, 이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중에서 바로 이 B집합이 원소가 한 개가 되도록 하는 바로 이 A 집합이 가장 많은 원소를 가질 때를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A 제곱 플러스 1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니까 이 A는 집합 A에서 가지고 오는 원소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3으로 나누니까 바로 이 집합 A에서 가지고 오는 이 원소 A를 3의 배수와 3의 배수가 아닌 것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가지고 왔을 때 그 나머지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은 우리가 보통 어떤 수, 자연수 같은 것을 3으로 나누었을 때의 바로 그 나머지로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분류를 해주면 어떻게 3A나 3A 플러스 1이나 3A 플러스 2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잖아요. 3이라는 것은 3의 배수이고 3의 배수보다 하나 더 큰 게 3a 플러스 1. 3의 배수보다 두 개 더 큰 것이 바로 3a 플러스 2가 되겠죠. 아니면 우리가 3a 어떻게 마이너스 2, 3a 마이너스 1, 3a로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3의 배수, 3의 배수보다 하나 작은 거, 3의 배수보다 두 개 작은 거. 이렇게 분류를 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연수들을 어떻게 두 가지로, 세 가지로,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누는 방법을 우리가 잉여류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렇게 3의 배수냐, 2의 배수냐, 2의 배수로 나눌 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4의 배수는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이런 형태로 우리가 나누어서 바로 그 수를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는 우리가 집합이나 아니면 명제 파트, 그리고 또 확률과 통계에서도 많이 이용하니까 어떤 자연수를 두 개로 분류할 때, 세 개로 분류할 때, 네 개로 분류할 때는 바로 그 배수의 집합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민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0도 포함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0을 포함한 자연수 30까지니까 선생님은 A를 우리가 여기서 선생님이 A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3A로 나타내면 안 되겠네요. 그죠? 자, 하여간 설명할 때 바로 이 여기 있는 A 자체를 무엇으로 바로
음이 아닌 정수로 놓으면 0에서 30까지의 모든 수로 분류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세 가지로 분류할 때 여기 A니까 자, 어떻게 3K, 즉 3의 배수, 그리고 3K 플러스 1, 그리고 3K 플러스 2로 세 가지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K 값은 바로 음이 아닌 정수. 선생님은 음이 아닌 정수는 음화정으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짧게. 그러면 0부터 된다는 거죠. K에 0을 대입하면 0이고 1이고 2가 되겠죠. K에 1을 대입하면 3, 4, 5가 되고 K를 2를 대입하면 6, 7, 8이 되어서 여기 있는 0부터 30까지의 수를 모두 다 표현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A 집합에 있는 원소가 3의 배수이냐, 3의 배수보다 1이 크냐, 3의 배수보다 2가 크냐를 나누어서 각각을 가지고 왔을 때 바로 A 제곱 플러스 1을 3으로 한번 나누어 보면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자, A가 바로 3의 배수일 때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때 바로 A 제곱 플러스 1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A 제곱 플러스 1은 바로 이 3K를 뭐 한 다음에, 제곱한 다음에 1을 더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9K 제곱 플러스 1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3으로 여러분들이 묶어주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얘가 3K 제곱에 바로 플러스 1이 되니까 이 A를 3K, 즉 3의 배수로 가지고 왔을 때 A 제곱 플러스 1은 바로 나머지가 무엇이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번에는 A가 3의 배수보다 하나 더 큰 수를 가지고 왔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A 제곱 플러스 1은 3K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1을 더하면 되겠죠. 이 수를 3으로 나눈 나머지를 생각해 보면 전개를 하시면 9K 제곱에 플러스 6K 플러스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죠. 자, 그럼 얘를 3으로 나누었다고 했으니까 3으로 묶어주시면 바로 3K 제곱에 바로 2K가 되고 2는 묶이지가 않죠. 따라서 2K까지만 묶고 자, 플러스 2가 되니까 이 수를 3으로 나누면 몫이 3K 제곱 플러스 2K가 되고 나머지가 얼마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2가 된다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번에는 A를 가지고 왔을 때 3의 배수보다 2 큰 수를 가지고 왔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3K 플러스 2의 제곱에 플러스 1을 3으로 나눈 나머지를 찾으니까 전개해 보시면 9K 제곱에 바로 얼마가 되죠? 12K가 되고 2의 제곱이 1이니까 얼마 됩니까? 1을 더하면 5가 되겠죠. 이 수를 3으로 나눠보면 몫이 바로 3K 제곱에 4K에다가 요 5도 3으로 한번 묶어주면 플러스 1까지가 목이 되고 나머지가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3의 배수인 것과 3의 배수보다 1 큰 거, 2 큰 수를 가지고 왔을 때 A 제곱 플러스 1을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보다시피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 있다. 저 0은 될 수 없네요. 그래서 비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는 것은 1 아니면 2라는 것입니다. 1 아니면 2다. 그런데 비집합의 원소가 한 개가 되라는 말은 비집합은 바로 원소가 1만 되든지 또는 비집합의 원소가 2만 되든지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되어란 말이겠죠. 그럴 때 바로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경우를 생각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B집합이 1이 되려면 우리가 바로 A집합에서 원소를 가지고 왔을 때 바로 누구를 가지고 와야 됩니까? 바로 3의 배수가 되는 원소들로
구성된 것을 가지고 오면 되겠죠. 그러면 바로 이때는 바로 이 A의 원소가 바로 A의 원소죠. A의 원소가 어떤 걸로 가지고 오면 된다? 3의 배수로 가지고 오면 그것들을 A제곱 플러스 1을 해서 3으로 나누면 모두 다 나머지가 1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3의 배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0도 바로 3의 배수로 포함시키면 되죠. 어마정이었으니까 따라서 0, 3, 6, 9 해서 얼마까지? 30까지가 바로 3의 배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들로 구성된 A 집합일 때 0369, 30으로 구성된 A 집합일 때 거기에서 가지고 온 바로 스몰 a가 0369가 될 거 아닙니까? 그것들을 제곱해서 1을 더한 것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모두 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2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일 때는 바로 이 스몰 a, 즉 A 집합의 원소가 무엇으로 구성이 되면 됩니까? 3의 배수가 아닌 것들로 구성이 되었을 때 그것들을 가지고 오면 바로 A제곱 플러스 1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바로 2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로 3K 플러스 1 형태라면 나머지가 1이 되는 것들이니까 1, 4, 7 이렇게 되는 숫자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바로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 되는 것은 바로 30은 나누어 떨어졌으니까 바로 얼마가 돼야 된다. 자, 1이 남는다는 말은 바로 2가 작아도 되겠죠. 따라서 28까지 숫자가 오면 되고 자, 나머지가 2가 되는 것들은 2, 5, 8부터 시작해서 얼마가 되겠다? 29까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이 집합 B의 원소가 1이 되도록 하는 이 A 집합 중에서 원소가 가장 많이 구성이 되려면 자, 이 바로 B가 원소가 1이 될 때보다는 2가 될 때가 훨씬 많겠죠. 즉,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집합으로 가지고 있는 바로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인 A가 된다면 여기에 있는 모든 수를 가지고 오면 항상 나머지가 2가 되어서 맞죠? 2가 되어서 B집합의 원소가 한 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원소들을 다 세례 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집합 A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가장 많은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이 모든 원소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전체 집합류의 부분 집합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여기에서 몇 개만 예를 들어서 몇 개만 예를 들어서 4와 7과 5와 8만 되어 있는 집합이라도 4나 7이나 5나 8이 A가 됐을 때 나머지는 2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물어보는 것이 집합 A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가장 많은 집합을 X라고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바로 원소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이 집합 자체가 바로 내가 구하는 라지 X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원소들을 다 구해주면 되죠. 그럼 얘를 원소의 개수를 세리지 말고 우리가 3의 배수인 것들은 0부터 30까지라고 쉽게 알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바로 몇 개가 됩니까? 바로 11개가 되죠. 11개. 3부터 시작해서 30까지가 바로 10개인데 0이 하나 있으니까 11개가 되겠네요. 그러면 전체 원소는 31개인데 이 11개를 제외한 바로 몇 개? 31개에서 11개를 제외한 이 30개. 이 30개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바로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30이 아니죠. 31에서 1을 뺐으니까 20이죠. 즉, 20개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이 모든 원소들은 어떻게 가지고 오든지 간에 모두 다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가 되기 때문에, 맞죠? 우리가 집합 A의
가장 많은 원소들은 바로 이 나머지가 1이나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 또는 2로 구성이 되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594번입니다. 두 자연수 A, B의 최대 공약수를 자, G, A, B라고 하자고 했습니다. 자, 이 G가 자, greatest의 약자인데 바로 최대 공약수를 보통 우리가 수학에서 G로 많이 표현합니다. 최소 공배수를 자, L로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참고로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최대 공각수를 구한다. 그리고 집합류는 100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1부터 시작해서 100까지의 바로 자연수, 100개의 원소가 있다는 말이겠죠. 근데 이 U의 부분 집합 중에서 하나를 우리 AK의 N으로 나타냈을 때 그 AK의 N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다는 거죠. 바로 AKN은 N과 X의 최대 공약수가 K가 될 때 바로 그 X를 바로 무엇으로 하는 원소로 하는 바로 집합이 AKN이다 이런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문자가 많잖아요. 그죠? 문자가 많을 때는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K와 N은 자연수인데 자, 이 집합, 즉 U의 부분 집합 중 하나겠죠.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겠다? N이라는 숫자, 이 갈로 속에 있는 N이라는 숫자와 어떤 X라는 숫자의 최대 공약수가 바로 이 첨자인 K가 될 때 그 X를 원소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옳은 것만을 보기위해서 골라달라고 하네요. 그럼 이 기억은요, 8은 A4 20의 원소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자, 이렇게 합답형 문제일 때는 기억은 단순 계산형으로 잘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우리가 표현된 식이 여러분들 해석을 해보라고 해서 이렇게 쉽게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대로 A4 20을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A4 이렇게 20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처음에는 잘 안 되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이 표현 방법대로 한번 써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가 G고요. 괄호를 열고 N은 이 괄호 속에 있는 N이니까 바로 20이 되겠죠. 자, X는 바로 원소, 내가 구하는 원소가 되겠네요. 그리고 K는 이 첨자잖아요. 그죠? 바로 4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타내 보면 이제 이걸 해석할 때 GA, B는 AB의 최대 공약수잖아요. 즉 20과 X의 최대 공약수가 4가 되는 그 X가 바로 이 집합의 원소이다. 이런 뜻이죠. 바로 원소가 누구입니까? 지금 조건 제시보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원소가 X잖아요. 그 X가 바로 여기 있는 X가 되겠죠. 그러면 기억은 8이 원소인가 물어보잖아요. 그죠? 즉, 그러면 G20, 8이 의 20과 8의 최대 공약수가 4가 맞으면 바로 X는 8을 원소로 갖는다는 거죠. 자, 20과 8의 최대 공약수. 물론 여러분들 쉽게 20과 8로 나누어 봐도 되지만 우리가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는 소인수분해를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20은 4, 5, 20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5가 되고요. 8은 바로 2의 세제곱이 되죠. 이때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는 어떻게 알아? 바로 각각 공통 부분을 다 가지고 오면 되겠죠. 2는 몇 개가 공통적으로 있습니까? 2는 두 개가 공통적으로 있잖아요. 5는 여기는 5가 하나 있지만 이 밑에 8에는 5라는 바로 인수가 하나도 없죠. 따라서 공통적인 부분은 2의 제곱밖에 없다. 따라서 최대 공약수가 4가 맞다는 말이겠죠. 맞으니까 그때 바로 이 8은 이 집합의 원소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조금 얘를 해석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 번째 니은은요. A36과 A32가 같은지를 물어보래요. 자, 그러면 A36도 한번 표현해 보면 A36은 어떤 말입니까? 바로 집합으로 표현할 때 X바에 자, G에 바로 이 N자리에는 6이 들어오겠죠. 자, 6이 들어오고 X가 되면서 K 자리에는 바로 누가 들어온다? 3이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되고 자, A32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X바에 G에 동일하게 12,X가 되면서 그게 3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이 X라는 원소는 어떤 원소가 됩니까? 바로 6과 최대 공약수가 3이다. 이런 말을 의미하죠. 그러면 이 X는 6과의 최대 공약수가 3이 되기 때문에 자, 6은 무엇입니까? 2 곱하기 3이죠. 자, 6이라는 숫자가 2 곱하기 3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6과 어떤 수하고 어떤 x하고의 수하고의 최대 공약수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 3이 된다는 거죠. 최대 공약수가 3이 된다는 것은 이 x는 6은 3을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이 x도 반드시 3을 꼭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지 공통적으로 3이 하나가 되겠죠. 그런데 2는 어떻습니까? 얘가 2가 하나 있는 순간 2가 공통적으로 2가 하나씩 생기므로 이 x는 절대로 2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고로 이 x라는 것은 어떤 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3을 인수로 가지고 있는 거죠. 맞나요? 3을 무엇으로? 3을 인수로 갖고 2는 인수로 갖는다, 안 갖는다? 안 갖는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수 중에서 바로 100 이하의 자연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3 하나만 갖고 2는 인수로 안 갖는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3도 되고요. 3 곱하기 2는 되나요? 안 되죠. 3은 되나요? 그럼 3을 두 개 가지면 안 되잖아요. 3을 하나만 가져야 돼요. 그러면 3 곱하기 4도 안 되고 3 곱하기 5는 되겠죠. 3을 하나 가지니까. 자, 그런데 3 곱하기 4는 4가 2의 제곱이니까 2가 공통으로 되어서 안 되겠죠. 그래서 3을 인수로 하나만 갖고 2는 절대로 인수를 가지면 안 된다. 그러므로 즉 짝수는 절대로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홀수 중에서 3을 인수로 꼭 하나 갖는 걸 의미하겠죠. 그 마찬가지로 이 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이라는 숫자는 바로 4 곱하기 3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이 되겠죠. 그 수와 x와의 바로 최대 공약수가 무엇이 되라? 3이 되라. 그러면 얘도 동일하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3은 반드시 하나는 가져줘야 되겠죠. 그런데 2는 가지면 되나요? 2는 절대로 하나라도 가지면 안 되죠. 가지는 순간 2가 공통으로 나오니까 최대 공약수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x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3을 인수로 3을 하나, 3을 1제곱으로 나타내 버리까요. 3의 1제곱을 인수로 갖고 1은 인수로 갖는다 안 갖는다? 갖지 않는 바로 100 이하의 자연수들로 구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므로 이 A36과 A12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X의 원소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두 집합은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제 세 번째 디귿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디귿은 다시 여러분들이 해석해 보면 A17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A1, 7인데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X 바에 G. 자, N이 7이고 내가 구하는 게 X죠. 그게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7과 어떤 수의 바로 최대 공약수가 1이다. 여러분들, 최대 공약수가 1이란 말이 뭐죠? 바로 이 7과 x는 바로 뭐다? 서로소죠, 서로소. 공약수가 바로 1 하나뿐인 수. 맞죠? 1 하나뿐인 수가 바로 두 수는 바로 서로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A17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것은 바로 1부터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7과 서로소인 바로 수의 개수를 물어본 것과 동일하죠. 그러면 바로 서로 소인 개수를 찾는 것보다는 7의 배수를 찾아서 전체 100개 중에서 7의 배수의 개수를 빼주는 게 훨씬 편하다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7의 배수는 누구부터 시작해서 7부터 시작해서 맞죠? 얼마까지 갈까요? 바로 100을 7로 나누어 보면요. 7이는 7이고 바로 30이 되니까 7, 4, 28이 돼서 나머지가 2가 되죠. 그 말은 100은 7의 배수보다 2가 더 큰 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7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2를 제외시켜 주면 되니까 바로 얼마가 98이 바로 뭐다? 7의 배수의 바로 100 이하의 마지막 숫자가 된다는 거죠. 그 개수가 바로 몇 개이겠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100에서 7로 나눈 목신 바로 14가 바로 이 100 이하의 7의 배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7의 배수의 개수를 빼주면요. 바로 86이 되어서 100 이하의 100 이하의 7과 서로소의 자연수의 개수는 86개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기역과 니은과 디귿이 모두 옳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문자가 좀 많지만 이런 집합을 해석할 때는 그대로 n은 n에 k는 k에 숫자를 대입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면 되고요. 바로 이 서로소라는 것도 다시 한번 꼭 알아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에서의 서로소는 최대 공약수가 1뿐인 수를 바로 서로소라고 하고 집합에서도 서로소가 있죠. 우리가 다음 챕터에서 나오는데 두 집합의 교집합이 없을 때죠.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두 집합은 서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조금은 어렵지만 여러분들 문제만 해석만 조금 한다면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595번입니다. 집합A는 1부터 9까지의 자연수 9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집합의 부분 집합 X에 대하여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SS, 썸이라고 했죠. 그죠? SS라고 하자고 합니다. 집합 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자, 그 부분 집합 X의 원소의 합이 최소가 될 때가 언제인지를 찾아보라고 하네요. 자, 가 조건을 보면요. 357은 바로 X의 바로 원소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부분집합이니까. 근데 245는 X에 포함이 되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그리고 이 달을 보니까 X의 원소가 6개가 되면서 그 6개의 원소의 합이 짝수가 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가 조건에 의해서 이 X 집합의 원소가 6개인데 먼저 3과 5와 7은 확정이죠. 확정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몇 개만 더 있으면 됩니까? 3개만 더 있으면 되는 거예요. 3개만 더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가 조건에서 두 번째를 보니까 2, 4, 5는 포함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2, 4, 5는 모두 다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5는 벌써 여기에 원소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 2와 4는 여기에 원소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이 2와 4는요, 이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이 하나만 있어도 5와 2는 여기에 원소이지만 4가 원소가 아니니까 바로 X집합에 포함되지 않겠죠. 자, 따라서 자, 2하고 4는요.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고 두 개 모두 다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2와 4가 동시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따라서 2가 있고 4가 없어도 되고요. 2가 없고 4가 있어도 됩니다. 또한 2도 없고 4도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두 번째 식을 해석한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원소가 6개이면서 그 합이 짝수고, 그럴 때 이 SS의 최소값을 구하란 말은 여기에 숫자가 최대한 어떻게 작은 숫자가 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야지 합이 작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일단 357을 더해보면 얼마가 되죠? 바로 15가 되어서 얘가 바로 뭐가 된다? 홀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개만 합쳐도. 그런데 전체가 짝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나머지 세 개도 합쳐서 뭐가 되어야 된다? 반드시 홀수가 되어줘야지만 홀수와 홀수를 더해서 무엇이 될 수 있다? 짝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세 개를 더해서 짝수가 되어버리면 이 세 개는 짝수고 얘 세 개가 홀수기 때문에 홀수가 되어서 위배가 되죠. 그래서 이 나머지 세 개도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된다? 이 세 개의 합이 홀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부터 9까지 수만 오면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먼저 3과 5와 7은 벌써 왔으니까 제거를 시키고 이 2와 4는 두 개 중에 모두 다 와도 되고 둘 중에 하나만 와도 되죠. 모두 다 오면 안 되고요. 둘 중에 하나가 오는 것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 개의 수를 더해서 홀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개의 수가 더해서 홀수가 되기 위해서는 홀수와 홀수를 더하면 여러분들 짝수가 되니까 홀수와 짝수를 더하면 바로 홀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수가 모두 다 홀수이면 어떻습니까? 모두 다 홀수이면 이 전체가 홀수가 되어서 되고요. 아니면 홀수 두 개가 와버리면 짝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가 짝수가 되어서 뭐가 되겠습니까? 짝수가 되어버리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두 개는 짝수고 하나가 홀수면 어떻습니까? 홀수가 될 수가 있죠. 따라서 홀수는 여기 세 개 중에 숫자 중에 홀수는 한 개만 오든지 세 개 모두 다 홀수가 되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남은 홀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1이 홀수고요. 그리고 9가 홀수네요. 아, 그러니까 지금 남은 것은 1과 9 홀수 두 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 9가 두 개가 다 와서는 안 되죠. 그런데 홀수가 세 개가 될 수 없으니까 홀수는 하나만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수가 하나가 오면서 그 합이 최소가 되려면 9가 오는 것보다는 1이 오는 것이 바로 그 합이 최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 나머지 두 수는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 짝수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합이 바로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작은 수부터 와야 되니까 바로 2가 와도 된다고 했죠. 그런데 2가 와버리면 4는 절대로 올 수가 있다 없다? 4는 절대로 오면 안 되겠죠. 그죠? 맞나요? 4가 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2와 4와 5를 모두 다 갖고 있으니까 이 두 번째 식이 만족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합이 작으라고 했으니까 합이 작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4가 오면 안 되고 자, 짝수인 누가 올 수밖에 없다. 6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4가 못 오기 때문에 자, 누구밖에 올 수 없다. 6이라는 숫자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따라서 집합 X를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이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가장 원소의 합이 작은 자, 원소가 6개로 구성된 바로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6개를 모두 다 더하면 되니까 맞죠? 얘는 얼마가 됩니까? 15가 되고요. 얘는 1, 2, 6을 더하면 9가 되어서 두 개를 더하면 바로 24라는 가장 합이 작은 최소인 바로 부분집합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재미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596번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자연수 전체의 집합의 부분집합을 AN을 다음과 같이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했습니다. 바로 그 부분집합 AN은요, 원소가 X인데 이 X는 루트 n 이하의 홀수라고 정의되어 있죠. 자, 그럴 때 다음 포함 관계를 만족시켜주는 이 n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A25를 생각해 보면요. A25는 루트 25 이하죠. 루트 25가 얼마입니까? 5잖아요. 그죠? 5 이하의 홀수가 바로 X니까 5 이하의 홀수는 이하니까 5도 포함이 되죠. 따라서 13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25는 바로 1, 3, 5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바로 루트 25 이하의 홀수니까 2와 4는 빠지고 1, 3, 5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얘를 AN이 포함을 하면서요. AN은 A 125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A 125는 바로 루트 125가 되겠죠. 루트 125 이하의 홀수니까 여러분들 루트 121이 얼마예요? 루트 121이 1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루트 125는 11보다는 조금 큰 11점 자가자가가 되겠죠. 그 이하의 홀수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1, 3, 5, 7, 9, 11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게 되는 AN의 바로 이 집합은 바로 1, 3, 5, 7, 9, 11에는 포함이 되면서 반드시 1, 3, 5라는 것을 원소로 가지는 바로 홀수들로 구성된 바로 집합이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A125에 맞죠? A125에 무엇이 되어야 된다? 부분집합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부분집합 중에서 누구를 바로 원소 1, 3, 5를 뭐한다?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n이 지금 자연수인데 n은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1, 3, 5를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되니까, 맞죠? 1, 3, 5를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되니까, 이 5라는 게 바로 이 AN의 원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5라는 숫자가 바로 AN의 원소는 반드시 되어야 되죠. 이해가 됩니까? 그 말은 n이 얼마가 되면 된다? 바로 25가 되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따라서 n의 바로 최소값은 쉽게 얼마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5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미안합니다. 5가 아니라 25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n이 24가 되어버리면 루트 24 이하의 홀수는 바로 1, 3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를 가지기 위해서는 25가 되어도 되고 26이 되어도 루트 26 이하의 홀수는 1, 3, 5. 루트 27이 되어도 1, 3, 5 이하의 홀수는 루트 27이 되어도 루트 27이 5점 얼마니까 바로 이하의 홀수는 1, 3, 5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대값은 얼마일까요? 최대값은 이 n이 자, 홀수를 얼마까지는 가지면 되겠다? 10일까지만 가지면 되겠죠. 그러니까 홀수 10일은 반드시 되어야 되는데, 맞죠? 10일까지는 되는데, 자, 12는 신경 쓸 필요 없죠. 왜냐하면 짝수니까. 그러면 13이라는 홀수는 an에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원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13이 원소가 되면 안 돼요. 12는요, 홀수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AN에 바로 들어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얼마가 루트 12가, 10이라는 것은 루트 얼마와 똑같습니까? 루트 144잖아요. 루트 144는 10이거든요. 12의 홀수라고 해도 바로 12는 들어가지 않고 11까지가 들어가니까 루트 144가 되어도 11까지의 홀수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3이라는 것은 루트 169죠. 그러니 n의 최대값은 n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어야 되겠다? 바로 이 루트 169가 되어버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n자리에 보세요. n자리에 루트 169가 들어가 버리면 얘가 바로 13이니까 13 이하의 홀수라고 한다면 13도 포함이 되어야 되죠. 13도 가져야 되는데 13은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루트 169가 아니라 얘보다 하나 적어 루트 168이라고 하면 루트 168은 바로 12점 얼마가 되겠죠. 13이 안 되니까 얘가 바로 12점 얼마가 되기 때문에 12점 얼마 이하의 홀수는 12는 아니잖아요. 11까지 되겠죠. 그죠? 따라서 이 n이 얼마일 때 168이 되어도 바로 11까지의 홀수는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최대값은 168이 아니고 168이고 최소값은 바로 25가 된다는 것입니다. 착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n을 144, 즉 12 이하의 홀수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틀리는 거예요. 13이 들어가지 않으면 되니까 바로 13이 루트 169니까 바로 168까지는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즉, 이 루트 n 값이 얼마 5보다는 크거나 같고 얼마보다는 바로 100 루트 n이 5보다는 크거나 같고 13보다 작으면 그 안에 바로 11까지의 홀수가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25 이상의 n은 169보다 작기 때문에 최대값은 168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더하면 8하고 5하고 더하면 3이죠. 1이 올라가면 바로 9가 되어서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은 19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렇게 차근차근 조심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풀어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금은 어렵죠? 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